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각 가정마다 편안하고 아무 탈 없이 일주일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게 가족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의 자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의 가정은 어떤가? 내 주변의 가정은 어떤가?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주변에 제 아는 지인들은 다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사업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약간 역전이 됐습니다. 임대료도 안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각 가정마다, 잘 살았던 도우미 아줌마를 두고 있었던, 저희 그 지인 언니, 저희 그 언니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이제 제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 가정마다 이렇게 힘든 고비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눈빛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몇 명의 모임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나도 이랬어 하다 보면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는지, 참, 그 한 언니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임대료가 나오던 데서 안 나오니까 나오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고양시 옆에 자유로 그 새벽 4시, 5시에 한 바퀴씩 돌고 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기 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방법으로서 본인은 그 취미 생활이든 여가 생활이든 그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슴에 묻고 하다 보면 이게 병이 돼요. 저도 진짜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고비는 고백하건대 제가 23년도에 귀가 얇아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다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반성하고 내가 살다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가정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힘들 때마다, 수가 그 3억이라는 돈을, 그거 날리고서, 저는 주간보호가 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바우처 지금 한 70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연계해서 주간보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순간에 그렇게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커요. 지금까지도 파장이 너무 큰데, 하나하나,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한 100명은 넘어요. 100명은 넘는데 각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최우준 교수도 2023년, 지금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잘 헤쳐나가세요. 물론 나갈 일 없이 나는 늘 가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 들어보기. 그죠?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용기 내서 도전하고 뭔가를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치료, 가족 상담, 그죠? 참 거창하죠. 며칠 전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볼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그 가정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제가 이제 지인하고, 음, 어,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자분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존속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속폭행? 갑자기 왜 존속폭행을 얘기하지? 그랬어요. 존속폭행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행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음, 친언니 남편이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때 재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성인이 돼서 장가를 둘 다 가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깼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아빠의 발을 잡고 있고 큰 아들은 위에서 아빠를 집 밟고 이런 가정 내에서 이런 폭행이 있었던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는 그 아들들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뿌듯하고 이렇게 중요시하는 아빠였는데 그 돈에 의해서 아들 둘한테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후유증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속 폭행이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던 일을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언니가 이런 일을 겪고 형부가 이런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남일이 아니구나. 돈이 많아도 너무나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사실은 돈은 자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돈을 마치 자기 돈이냐. 그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도 결혼하면서 차를 두 대씩이나 다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까지. 그 정도로 이제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아빠, 형부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고요. 그분은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존속 폭행에 일어남으로써 몇 달 전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접근 금지도 시켜놓은 상태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제가 이제 가족 치료를 수업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수업 중에 한번 공유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 존속 폭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을 가족하고도 거의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번 거 아니잖아. 왜 욕심을 냅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분의 그 받았을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언니를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저한테 언니 형부에 대해서 모범적인 가정이고 너무나 예쁜 부부고 저한테 자랑하고 늘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언니의 마음, 형부의 마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치료를 받아야 됐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서 공부를 함으로써 거기에 집중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저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3장을 제가 봤어요. 3장에는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장 가족 상담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3장을 들어가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2장에 뭐였지? 1장에 뭐였지? 공부할 때는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가 필요할 시기가 됐을 때 대학원에 만약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아, 그때 이런 게 있었지. 민우춘이라 있었고 보엔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장에 가족 상담의 정의책을 다 펴셨나요? 피신 걸로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은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 일어난 존속 폭행이었습니다. 그죠?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뭐 관계 지향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요. 이 과정도 지금 부모들까지 사실은 다 같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나 기대나 감정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을 성찰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가족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족 상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왜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재혼 가족의 재적응 문제,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재혼 가족의 재적응 문제에서 약간 이거는 조금 비껴나갔지만 이 원인은 그 형부가 언니 앞으로 아파트를 사준 게 그게 촉발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들들이 문제가 된 거였죠. 한순인데 왜 재혼한 엄마한테 아파트를 사주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가정 내에서 그때부터 엄마를 인정하고 했으면 엄마예요. 본인들 다 키워줬으니까. 그 부부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혼 가정, 부모 자녀 갈등 중요한 거는 꼭 상담을 받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3쪽에 보면은 가족 상담 모델에는 정신 분석적 가족 상담, 또 행동주의적 가족 상담, 체계적 가족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적 가족 상담은 뭐였어요, 지금? 선생님들 책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정신분석 가족 상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체계를 가족 체계에 적용한 접근,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적 가족 상담은 문제를 행동의 결과로 이해하고 형성 유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체계적은 가족을 한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필요성은 뭐예요? 가족 상담의 필요성은 이게 거기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나 정보화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복잡다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발전 배경, 그 다음에 가족실의 발달 배경, 집단 역동 문제가 있었고요. 아동 지도 운동, 부부 상담, 아동 상담,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 가족 치료의 발달 과정. 그래서 1940년대 가족집 발달 과정에서 40년대 가족 치료 연구가 뭐가 있었고, 50년대, 60년대 가족 치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뭐 고엔이나 칼 휘테커, 미누친, 헤일리 이러한 학자들이 연구한 게 나왔고 70년대 가족 치료. 그래서 1970년대는 가족 치료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가족 치료 연구, 그다음에 이제 가족 형태의 변화, 60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중간에 보면 한국 가족 형태의 변화 하면은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관계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양성.
가족 관계의 다양성. 자, 제가 좀 전에 그 사례를 든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를 보겠습니다. 이론적 기초. 교과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어디를 펴야 되겠어요? 체계 이론, 교과서 66쪽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과서 가족 상담 및, 그죠?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이론과 모델은 언제부터? 1950년대부터 논리 실증적 개인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1970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적 이론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죠? 일차 내담자 혹은 환자를 바라다보는 철학적 관점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의 접근은 개인 내면과 시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족 시스템, 그죠? 가족의 유기적인 관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의 접근은 개인의 내면과 심리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왜 개인의 내면에 이런 꿈틀거리고 있는 변화가 있는지, 왜 심리적으로, 왜 아빠를 뉘어놓고 아들 둘이 그렇게 짓밟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이 가족 시스템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가족 시스템의 변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 그죠?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문제, 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강남에 사는 우리 선배 언니랑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초, 중고까지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 7살에 영어 학원, 그래, 시험 보기 위해서 5살에, 개인지도 받고, 그래서 또, 뭐, 칠수 고시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적이래요, 사실적. 그러면 그 선배 언니 말이, 아, 미쳤다. 자기는 옆에서 너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응하고 따랐던 애들이 대학 가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애들이 이제 거죠. 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엄마 아빠 폭행하는 가정이 있겠죠. 내가 아빠 애한테 맞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의 인간, 그저 PI,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이 내면, 개인 내면, 가족의 문제, 변화, 이 환경이라는 거, 낀 면에서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의 면면을 이해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이론 모델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는 인류학, 사회학, 교과서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학, 사회학, 그 다음에 언어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들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 가족 치료의 이론, 그래서 인류학이나 사회 언어학, 컴퓨터 과학이 이런 개념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개념들을
적용함으로써 학문 영역, 지금 여기 나왔죠? 학문 영역, 인류학을 대입시키고 사회학, 언어학,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을 이런 다양한 학문 치료를 학문적인 개념들을 이 상담이나 치료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이고 개면적인 접근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요, 사회복지 했다고 해서 사회복지 상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담사나 이 치료사들은 임상을 다 거쳐야만 됩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이론을 접근할 것인가, 어떤 개념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이 클라이언트를 마주함으로써 이걸 치료하는데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임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지만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저는 임상도 안 했고 상담을 안 했던 분이니까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제가 배운 지식적인 부분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배운 지식적인 면만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우리가 그가 뭘 원하는지 니즈에 맞게 그죠? 그 니즈에 맞게 할 수 있지만 이 상담이나 치료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이제 이론을 토대로 한 사회복지사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사회 현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집안의 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다거나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민관단체, 유관단체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상담과 가족 치료, 가족이 아니라 굳이 가족을 붙이지 맙시다. 이 상담이나 치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전도사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아마 상담을 공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적 치료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 수업을 듣는 젊은 선생님들은 이런 상담사,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의 직업 상담사예요. 상담. 이 사람 마음은요, AI가 움직일 수가 없어. 피상적 부분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뭐는 없어진다, 뭐는 없어진다, 그러는데 없어지지 않는 직업군은 상담사,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 나중에 상담까지 할 마음이 있으시면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진짜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여기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칠기로는 전통적인 가족 치료 이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족 시스템의 상호작용 구조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동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과서 67쪽 맨 위에 있습니다. 가족 전체 시스템의 특성에 있어서 형성되는 독특한 시스템, 무슨 동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따라서 책의 이론은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가족의 특정 구성원에게만 구속시키지 않고
구속시키지 않고 가족 시스템과 동적인 가족 시스템 전체, 그죠? 동적인 특징과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작용, 그다음 중요한 건 균형과 불균형, 상호 조절 등을 분석하여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입 방식을 제가 수업 시작 초기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한 가정의 사례를 얘기했죠. 자, 그럼 선생님들은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잡힌 가정이었다고 보십니까? 만 봤을 때 균형 잡히고 아빠는 아들 둘이니까 자랑스러워하고 하고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을 하고 그랬을 것 같라고 봐요. 그리고 유명 세계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태어난 엄마에 대한 은근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가정은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삐걱거리는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이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 이 눈치를 채더라면은 몇 달 전에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돈이면, 돈이 많은 가정이니까 돈이면 뭐든지 라는 은근한 심리가 그 베이스에 깔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새엄마 아파트 하나 사준 거 가지고 그 이름 앞으로 사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 존속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등을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 존속 몇 달 전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은 돈이었던 거죠. 문제의 원인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죠? 이 경제관념을 제대로 심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균형과 불균형, 상호조절 등을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입 방식을 제안하고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서 역할이나 권한, 규칙, 그리고 뭐야지? 가족 시스템의 구조와 경계를 중요시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개선이죠.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화. 경계 설정. 저는 저번 주에 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많이 속상했는데, 아, 이것도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 내가 너랑 이거로 끝이다. 너무 많이 공부하는 애인데. 그래서, 아, 너무 속상했는데, 음, 그래도 엄마니까,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어, 조금씩 저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그 전철역에 타고 가면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너도 지켜봤잖니? 엄마 진짜 열심히 했다. 엄마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엄마가 사회복지사 진짜 늦은 나이에, 저를 지금 60대 초반이지만, 사회복지사 박사 됐고,
늦은 나이에 남들은 그냥 집에 있는데 아줌마로서 집에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이루었다. 그냥 엄마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제 나이 30이다? 나는 29이다? 하나하나 닦아가고 열심히 이뤄가는 엄마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이제 화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 다가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의사소통, 그죠? 이제는 혜리한테 내가 목소리가 크게 진짜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높, 엄청 치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언어적인 표현을 얘한테 잘 보여줘야겠다. 중요해요. 이 가족이지만, 아들이지만, 이 의사소통을 내가 어떻게 얘한테 다가갈 것인가. 이제는 제가 이 마음을, 이 가슴을 진짜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다가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지금 아니니까,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삐끗하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제가 제 스스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에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소용돌이로 여기지 마세요, 선생님들. 하나의 개인. 그래서 학생 자녀가 있다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겪었습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누나 그 레슨비 100만 원 찾아가지고 식탁에다 따따따따 이렇게 딱 깔아놓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더라. 엄마는 누나 투자하고 누나 해줬다는 거죠. 그 엄마는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지금 어 양육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 대화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남편 그죠? 우리 선생님들 다 남편한테는 이왕이면 좀 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남편한테 대하면 남편 거에 넓게 우리 선생님들을 대할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남자 선생님들도 부인한테 이왕이면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건넬 수 있는 미치죠. 미치죠. 그렇지만 이 이쪽 사회에서는 이 의사소통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도 네, 그날 제가 운전하면서 애 데리고 가면서 애한테 자근자근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자. 음,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자. 음, 또 귀가 많이 죽어 있어요. 수업이 잘 안 되니까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남자들은요 경제적으로 힘을 못 쓴다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깨가 축 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자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만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만약에 책임을 지고 있다 하면은 뭐 최호정 남편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다네 용기 받으세요.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하나 가자고요. 저는 애 아빠를 애 아빠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동안 곱게 곱게 살아온 거는 남편이 그동안 경제활동해서 네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품위를 유지하고 살았잖아. 근데 지금 네가 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게 마음에 왔습니다. 맞아요. 남편 일집안 도체 큰 대기업 다녔고
식구들 앞에, 시니어 식구들이 하는 회사에 왔다가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저를 원망하지만 서로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은 꼭 이게 진짜 약속하고 싶은 거는 애 아빠니까, 애들 아빠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왕이면 서로 되지 않는 말을 하려고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음, 되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말 함부로 하지 말기. 진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요, 진짜 입 밖에 내지 않아요. 해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그냥 끝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선생님들도 100% 전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자신은 이 의사소통 개선이라는 이 한 단어, 문맥으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계 설정 중요해요. 우리가 경계 설정, 가족 간에 서서 있어서도 예의라는 걸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 구조적인 조정,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역할 분담 여기 나오네요. 적절한 역할. 제가 대학 사업이 힘들하지만 이 최근에 제가 빨리 넣는 것도 봤습니다. 오전 돌리고 나는데 저녁에 오니까 베란다에 빨래가 다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짠하면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정말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어, 화장 청소만 해주면은 좀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바쁜 사람인데 이게 그 화장실 청소까지 막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 분담 가정 내에서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이론은 가족 치유에 널리 적용되고요.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과 변화를 위한 유용한 접근 방식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여기가 나오네요. 그죠? 거기다가 선생님들 줄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개선한다. 그죠?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괜히 말 안 함으로써 그날 그 뭐야 가족 간의 화해나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할 게 아니라 그날 일은 그날 털어버릴 수 있게끔 음, 말을 해야 돼요. 가족 간에. 근데 나는 되는 말은 우리가 이왕이면 하지 맙시다. 그건 그냥 알았어. 얼굴 웃는 얼굴로 알았어. 이해해. 하지만 이 안에서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 되는 말은 가족 간에 절대로 내뱉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상호작용, 그죠? 그 다음 하나의 뭐야? 동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균형과 불균형에서 서로 상호 조절. 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입 방식을 제안한다.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라는 걸 꼭 선생님들한테 각인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역할 분담. 적절한 역할 분담. 따라서 이 가족의 다양한 문제, 그죠? 가정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그 해결과 변화를 위한
이 책의 이론을 접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